네, 조금 전 10시부터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의 제천 화재 참사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주로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줄을 이뤘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한 다음에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김종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앞서 이제 부시장의 화재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앞에서도 저희가 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이 장례 절차에 대한 소개를 제천시 부시장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제천시장이 이 가족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간담회를 연 이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유족들이 현장 감식을 하는 과정을 좀 참관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도 이 취재진에게 대한 그런 당부의 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장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문한 이후에 유족들도 화가 좀 많이 수그러졌고 이 장례 절차를 잡는데 속도가 좀 붙었다라는 취지의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과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증축 그리고 또 신축할 때 과연 인허가를 어디에서 하느냐,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네. 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부분에서 이 소방 그리고 또 지자체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여부도 나중에 지켜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약간 모호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천시장의 발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소방과 관련된 그런 기준들을 좀 살펴보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뭐가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제천 부시장이 이야기한 거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지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책임 소재를 다른 쪽으로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발언이기도 한데 네. 이게 또 어떠한 폭풍을 나올지도 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재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애초에 소방당국에서 밝힐 때는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밝혔지만 네. 지금은 뭐 1층 주차관, 주차장, 배관, 열선 설치 작업 중에 불꽃이 튀어서 이게 스티로폼으로 붙은 다음에 뭐 다시 불이 커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 최초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게 과연 차가 과열이 된 건지 아니면 누가 차에 불을 지른 것인지 네.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네. CCTV 영상 저희가 어제도 수차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천장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천장에서 지금 화면에도 저희가 구성을 해놓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장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스티로폼에서 불이 붙은 게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또 열선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증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CCTV 화면도 있고 그리고 또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자동차인지 아니면은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고 있고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불이 자동차에 올려 붙은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된 불이 차량 15대 그리고 밖에 있는 차량 한 대 포함해서 16대를 모두 태우고 네. 2층 간판으로 옮겨 붙은 뒤에 순식간에 드라이비트를 타고 그렇죠. 퍼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화인과 관련된 그런 조사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종선 기자가 언급을 했듯이 이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이 건물에 쓰인 드라이비트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비트 공법, 사실 화재에 많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드라이비트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가격이 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단열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시공 또한 간편해서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드라이비트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필로티 1층 필로티 구조가 또 화재를 더 키웠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게 다 바람이 통하다 보니까 아궁이처럼 불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또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층 필로티 구조처럼 사방에 튀어 있으면 공기 공급이 아주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네. 화재를 키울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필로티 공법과 더불어서 또 이 스프링클러가 356개나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밸브가 고의적으로 잠겨 있었다고 해요. 네네. 사실 이게
더 인명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소방 설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는 질답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질응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고도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해 10월에 점검을 했을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네. 올해 4월에 점검을 했을 당시에는 일부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이 스프링클러를 고의로 잠가놨다. 뭐 이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 네. 일종의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정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프링클러와 마찬가지로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된 건 아니지만 2층 여성 사우나 출입문이 고장났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비상 계단이 폐쇄됐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복합적인 인재와 맞물려서 이런 화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자, 먼저 일단 필로티 구조부터 이런 공기가 아주 충만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 필로티 구조라고 하더라도 안전 장치만 제대로 갖춰지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1층 출입문을 방화문으로만 설치해놨어도 네. 계단을 통해서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지 않고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도 엘리베이터가 이 통로 역할을 해서 화재가 또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하는데 네. 엘리베이터 앞에 우리 지하철에 보면 요즘 수막 설비라고 해서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이 쫙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수막 설비만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동문 관련해서 좀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네. 예. 이 자동문 자체가 좀 문제가 됐던 게 어제 저희가 제보 영상을 통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버튼을 눌러도 열리지 않는 그런 네.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그렇죠. 눌러야 또 열립니다. 예, 빨갛게 불이 들어온 부분을 정확히 눌러야지만 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뭐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단속의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이라는 게 종류가 이렇게 여닫는 문이 있을 거고 미닫는 문이 있을 거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이걸 또 일일이 다 이걸 점검을 하라는 기준은 따로 없거든요. 네. 그런 이 기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거고요. 그리고 비상계단 관리도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 목욕탕에서는 이 비상계단 쪽에 바깥쪽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면은 바깥쪽에 철제 케이스나 뭐 케이지나 이런 걸 좀 놨기 때문에 물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실제 이 네. 목욕탕에서도 뭐 수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일부 쌓아놓는 창고처럼. 것도 있었다라고 네. 그런 증언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 사고 피해를 확대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단순히 이번 사건만 놓고 지켜봐야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건축물에도 좀 적용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요즘은 복도식 아파트가 많지 않고 계단식 아파트가 상당히 네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집 안에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아파트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뭐 쓰레기라든지 아니면은 큰 가구 같은 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긴 아깝고 이런 것들을 다 계단 쪽에다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문을 열 때 좀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또 불쏘시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피라는 사람들의 통로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파트 생활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다라는 것을 본 분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실효성 있는 그런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피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자동문 같은 경우는 어떤 소방법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이 자동문은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닫혀 있어서 버튼이 아무리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으로 화재 경보기하고 연동을 시켜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이 되면 자동문은 항상 열린 상태로 두도록 하면 대피하는 데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허가 문제가 그 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 점검을 했을 때 어떤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소방 시설이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제보에 의하면 스프링클러에 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밸브를 잠가놨다. 네. 그리고 점검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소방 점검을 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소방서에다가 그 문제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수리를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추가적으로 그럼 소방서에서 30일 이내에 서류를 받고 나서 그럼 바로 또 수리를 하라고 조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한 7일 정도 이내에 고쳐라, 수리를 하라고 말을 하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장 50일 동안은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럼 그때 화재가 났을 때 지금처럼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피해를 더 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찜질방과 사우나 같이 꽉 막힌 구조에서 화재가 난다면 또 화재 시 대피 요령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필로티 구조라서 대피를 할 수 있는 게 1층으로 또 대피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1층에서 발화가 시작돼서 연기, 불길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대체 과연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당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젖은 수건으로 뭐 입과 코를 네.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불길과 연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좀 지키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요즘 형광색으로 정전이 되거나 했을 때 길을 네. 따라갈 수 있도록 좀 표시를 해놓는 그런 부착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건물 내에도 일종의 작은 소화기라든지 그리고 방독면이나 이런 시설들을 갖춰놓는 그런 물리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들도 수량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화재를 발생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대피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완을 하면 일단 건물 내에 고립이 됐을 때 본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스마트폰의 GPS를 항상 기본적으로 켜놔서 본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소방대원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그 소화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또 소화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문제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젖은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방독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니 방독면이라고 해서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이런 방독면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면 질식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합동 감식팀이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조금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이제 건물 소유주에 대한 뭐 참고인 조사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오늘 당장 또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제천에 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도 관련 내용을 잠시 후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네.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원주에 있는 병원인데 원주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수사팀이 가서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분도 현장에서 불을 끄다가 구조가 돼서 지금 병원으로 후송이 된 상황인데 네네. 이분께서 당장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아직까지 저희도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인명피해도 상당히 컸던 데다가 이 정확한 사고 뭐 요인이라든지 이 기를 좀 다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수사팀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수사팀이 직접 원주로 가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이 조사에서는 스프링클러 저희가 앞에서도 대화를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예, 스프링클러를 과연 잠궜는지 그리고 또 대피로 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뭐 문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열선 공사 문제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열성공사를 어떻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그런 예정입니다. 네. 네, 합동 감식팀의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김종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